안녕하세요. 한학 한자 교실입니다. 이 채널을 개설한 지 며칠 후면 한 달이 됩니다. 이쯤에서 채널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자 공부와 관련하여 천자문으로 함부로 공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대주제로 삼고, 아울러 한자와 관련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기획한 것은 제가 가르치던 우리 대학생들이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바탕 지식이 너무나 미천해서 공부하는데 정말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이든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여긴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휘 실력이 그 정도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무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말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몰라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몇 년 전 중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HSK 중국어 단어 해설집 출판을 끝낸 뒤 우리 초, 중 학생들을 위한 우리나라 생활 한자어 풀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던 중 마침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0년 전 발행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한자어에 대한 빈도 통계 조사 연구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연구는 철저하게 진행되어 어떤 방식이든 이를 저본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생각만 해오다가 용기를 내어 한자어 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공부의 재미와 효율을 위하여 방법을 조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자어를 하나씩 해서는 너무나 요원하기에 학습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자어 그리고 한자 공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공부의 효율과 재미, 이해를 위하여 기존의 표제 한자어 구성 글자의 활용 단어 대신 표제 단어를 기본으로 하는 확장 단어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표제어와 관련 어휘를 한꺼번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표제 단어와 관련 어휘에 대한 공부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설명 어휘의 수도 크게 늘릴 수 있어서 공부와 시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12,787개 또한 단기간에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자와 한자어 공부와 관련하여 한자와 한문, 한자어에 대하여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자는 뜻을 글자로 나타낸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한자는 곧 그림과 소리, 뜻을 나타내는 그림, 소리를 나타내는 음의 결합체이며 한 글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존재합니다. 한문은 한자로 쓰인 문장을 의미하며 한자어는 한 글자의 한자나 두 글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한자 단어를 말합니다. 오늘날 한글 전용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자와 한자어이며 한문은 굳이 힘들어 공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 하에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한자는 대략 2,000글자가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기본 글자는 상형 364자, 지사 125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미 만들어진 상형자와 지사자를 바탕으로 다시 결합하여 만든 글자들입니다. 이들 합성 글자 중에는 두 글자의 뜻을 취한 회의 문자로 만들어진 것이
12% 정도이며 나머지 82%는 모두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형성 원리란 한자의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음을, 하나는 훈, 곧 뜻을 나타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훈이란 바로 그 글자의 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성공, 힘쓸공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를 보면 앞의 공은 전체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고 뒤의 력은 전체 글자의 뜻인 힘쓰다, 정성을 들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한자는 매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한자어를 풀이할 때 기본 글자들을 위주로 설명하여 한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자 공부를 하면서 절대 취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자문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자 공부하면 천자문을 말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하고 삼가야 할 일입니다. 천자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옛날 중국 남조 시대, 그러니까 6세기경 양나라의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짓고 동진시대 최고의 명필가였던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자성어 방식으로 259의 각기 다른 1000글자로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각종 정고와 고사, 유래, 한자 등 고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수준의 한문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책의 구성 내용이 너무 힘들어 책을 쓰고 나니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하여 백수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한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수사나 기교 등 한문적 수준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하여 공부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는 우리나라 모든 자료에는 한문 초학자를 위한 교과서라고 하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천자문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 초학자들이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천자문은 한자를 국자로 하여 한자로 기록하고 한문을 기본 공부로 하던 조선시대에서나 필요하였지 오늘날과 같이 한글을 전용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한자 학습 교재로 취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앞에서 한글을 전용할수록 한자의에 대한 공부 또한 함께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자어를 천자문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자문은 한자 공부 중에서 가장 어렵고 고차원의 공부로 한자 공부 막바지나 한자 공부의 심화 단계에서 봐야 하는 책입니다. 한자 공부를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자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천자문의 한 구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모시숙자 공빈연소 천자문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이 글의 뜻은 모시는 모장과 서시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글자들입니다. 모장과 서시는 정숙하고 아름다웠으며 공빈연소 특히나 기묘하게 찡그린 모습조차 예뻤고 연소 고운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모장은 월나라 구천이 사랑했던 오나라 여인이고 서시는 월나라 여인으로 월왕구천에 의해 오나라 부차에게 보내졌던 미인입니다. 이들은 품행이 정숙하고 자태가 아름다웠으며 특히 서시 같은 경우는 늘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그 찡그린 모습조차 너무나 예뻐서 이웃 처녀들이 모두 따라 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웃 처녀들이 따라 했다는 그 행동이 바로 빈축입니다. 빈, 찡그릴 빈, 축, 오그릴 축.
서씨는 자신이 아파서 찡그린 모습으로 있었고 그 모습조차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이웃 처녀들이 찡그리면 저렇게 예뻐지는가 보다 라고 해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축을 사게 되었다, 사게 된다, 빈축을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위의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천자문은 한문 공부에 웬만큼 통달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주제는 우주와 자연, 인문의 오묘한 현상과 심오한 유래를 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한자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여 이 천자문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다면 그 공부는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한자의 어려움과 실정을 느껴 영원히 한자와 담을 쌓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오늘날 우리 초중고 친구들이 어휘력 향상을 위해 한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천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자문을 초학자들의 한자 학습 교재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무지한 오류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자로 각광받는 오늘날 한글 전용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학습은 필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자와 한자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나 생활의위에 나오는 우리말에 사용된 한자어를 중심으로 쓰기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개별 글자와 단어 전체의 뜻을 관련시켜 공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리고 외우는 방식보다는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공부하는 소재로 이 채널의 강의가 미진하고 또 조금은 지루하며 재미가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하나둘 심심풀이로 한두 번씩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해력이 쌓이며 한자어를 보는 시각에도 논리적 사고로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와 한자를 공부하는 교재나 범위는 교과서 한자나 생활 한자로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력이 쌓이고 재미가 생겨 혹시라도 한자와 한문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다면 다음 단계로 사자소학을 구원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동몽선습이나 격몽요결 같은 옛날 서당 교재와 대학, 맹자, 논어, 중용이라고 하는 사서라고 하는 책을 볼 것을 권해 봅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되면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말 한자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등 교과서 빈도순위 한자어를 중심으로 확장 단어와 관련 의미를 아울러 설명함으로써 학습의 재미와 효율을 함께 추구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이 채널이 여러분들의 한자어와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